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why major essay예요. 근데 우리가 why major essay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대회 많이 나가죠. 대회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리서치 페이퍼 쓰고 그 다음에 인턴십 하고 그 다음에 또 대회 나가고 그 다음에 어려운 수업 듣고 오케이. 지금 이거 듣는 사람들의 한 90% 정도는 요 정도의 활동을 할 거예요. 크게. 난 국제대회 나가야 되고 국가대표 해야 되고 AMC는 무조건 해야 되고 에이미도 나가면 좋겠고 시시한 대회보다는 적어도 존 럭이나 내셔널 히스토리 데이나 아니면은 컨커드 리뷰에 퍼블리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턴십도 좋은 데 해야 되고 적어도 뭐 좋은 데라는 거는 대학교 레벨 이상급에서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질문들을 보면은 그러한 단편적인 결과들과 그런 단편적인 판단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제가 특정 학교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질문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요. Why major essay가 학교별로 어떻게 조금씩 달리 물어보는지. Type 1. The X community is deeply curious and driven to learn in and outside of the classroom. 봅시다. 이 학교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전공과 관련해 가지고는 curious and driven to learn. 핵심은 learning이에요. 대회를 나가는 것만으로 learning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리서치를 해도 learning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교내, 교외 쪽으로 교육적인 기회는 이력서에 나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어떤 아이가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에 관심 있다고 칩시다. 항공우주공학. 물리 시간에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럼 저는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한번 글을 쓰고 싶어요. 모르는데 무슨 글을 써요? 모르는데 무슨 논문을 써요?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관심사가 있다면은 그 관심사를 알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온라인, 오프라인, 인사이드 스쿨, 아웃사이드 스쿨의 교육적 기회를 다 누렸는지 그리고 이 교육적 기회를 누린 다음에 비로소 본인들이 대회도 나가고 본인들이 리서치도 하고 본인들이 인턴십을 하는 거지 이런 사전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걸 하겠어요? 첫 번째 질문에서 나왔죠. 두 번째 봅시다. Most students choose an intended major or area of study based on a passion or inspiration that develop over time. 핵심은 뭐예요? develop over time. 그래서 전공에 대한 탐색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development over time. 그래서 이게 gradually increasing 하는 거겠죠. 11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그 전공에 대해서 이런 흔적이 없다면은 바로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뭐 논문 대회도 나가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11월 달까지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원하는 게 learning in and outside the classroom and development over time. 시간에 걸쳐가지고 너가 얼마나 이것을 알기 위해 그 흔적을 보여주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흔적은 보여주지 않아요. 결과만 보여주지. 또 봅시다. Please tell us what from your current and past experiences, either academic or personal, you specifically to the areas of study that you previously noted in the application. 봅시다. Your current and past experiences. 똑같은 질문이죠. 이 두 학교는. Development over time. Your current and past experiences. 그래서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과정이란 거는 빅뱅처럼 뱅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해보고 이게 맞을까? 조심스럽게 이것도 해보고 이거 재밌네? 이거에 대해서 배워보고 나 이거 진짜 좋아. 그래서 여기 한번 적용해보고 이런 식의 프로그레션이 있어야지 그냥 분기별로 그냥 논문 하나 쓰는 거 그 다음에 여름에 인턴 하나 하는 거 이 대학교에서 원하는 Y major essay의 그 구조랑 그 다음에 학교에서 보고자 하는 그 크라이테리언이랑 하나도 안 맞아요. 마지막 Describe the unique qualities that attract you to the specific undergraduate college or school. 근데 이거는 좀 특이한 거거든요.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코넬인가 그걸 거예요. 아니면 미시건인가.
어떠한 Y 메이저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 학교에 더 맞춰서 초점이 돼 있는데, 근데 이건 레퍼런스인 거고요. 절대 다수의 Y 메이저 에세이는 내가 무엇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에 걸쳐가지고 시행착오를 걸쳐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이 Y 메이저 에세이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의 끝에서 reflect on an idea or an experience. Choose this area specifically to the area of study. 이러한 과정이 끝나야지만 비로소 아이가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그 무엇인가, 그 전공과 그 주제가 나오는 거지. 이러한 과정이 없고 이러한 흔적이 없다면은 아이들은 이런 글을 잘 못 써요. 그리고 저희도 실패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런 전공과 관련해서 나는 이거를 알기 위해서 어떤 대회도 나갔고 어떤 대회 나갔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뭐뭇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뭐뭐에 대해서 하고 싶다. 와우. 벌써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벌써 원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왜 다시 reiterate 하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we have the facts, but please connect the dots. 팩트는 이력서에 다 있잖아요. 그걸 연결해 달라는 건데 왜 그냥 팩트만 나열하는지 모르겠어요. 왠지 알겠다. 여러분들 알죠? 왜냐면 서로 연관이 없거든요. 그냥 그 아이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되게 불건전한 관심이 뭐냐면은 난 이걸 잘해야지. 그래, 잘한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남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야지. 그래,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페이퍼를 쓰니까 난 아빠한테 부탁해서 대학교에서 쓸래.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 대회에 참가하는데 너무 시시해. 나는 내셔널, 인터내셔널 나갈래. 이런 식의 방법을 택하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아까 그랬죠. 12월 얼리 떨어진다며도 오고 레귤러 때도 되게 많이 와요. 왜 우리 애 떨어진 것 같나요? 근데 이걸 갖다 대면은 너무나 뻔하거든요. 떨어진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준비함에 있어서 그 에세이 질문들이 어디에 포커스에 돼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음 슬라이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성공적으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 내용이 6가지 구성 요건을 충족시켜줘야 돼요. 단 한 개 활동 안에서 이 6개가 다 나와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 개를 통해 가지고 이 6개가 충족돼도 되고 either way 성공적인 Y 메이저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력서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했던 그 활동 안에서 다음과 같은 6가지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를 명심해 두고 그러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활동을 하면 되죠. So if you're in stage 1, 단계니까 1부터 6까지가 1이면은 지금 이제 다음 달에 해야 되는 거는 두 번째 단계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스테이지 5라면은 여름에 해야 되는 건 스테이지 6가 되겠죠. 근데 만약 1, 2, 5를 점프했다. 그러면 3, 4를 지금 하면 되겠죠. 이와 같이 그 좋은 Y 메이저를 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requirement stages 첫 번째 the trigger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 호기심이 핵심이어야 돼요. 즉 어떠한 계기를 통해 가지고 너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니? 그런데 이 관심이라는 건요 항상 뭘로 이어져야 되냐면은 2번이랑 연관이 돼야 돼요. 이러한 호기심 때문에 커미트먼트가 생기는 거죠. 잘못하는 경우도 할게요. 아이들 엔지니어링 가는 아이들의 특징들.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컴퓨터 조립하길 좋아한다, 게임하길 좋아한다. 뭐 fine, 좋아요. 그런데 성공적인 건 뭐예요? 이걸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은 트리거가 있으면은 바로 그거를 더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는 거예요. 이거는 knowledge building. 우리 모든 대학교 그 서플리멘트 에세이는 이 호기심 트리거가 필요해요. 언제부터 내가 seriously 이 과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 트리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호기심을 더 알기 위해서 어떠한 학업적인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그 노력을 했는지 그러한 흔적들이 나와야 돼요.
그게 활동으로. 그리고 이렇게 지식을 쌓다 보면은 뭐가 될까요? 실험을 하게 되겠죠. 즉,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책을 읽고 지식을 얻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듣고 하면은 더 전문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트리거 자체가 빙사객 일각밖에 안 되기 때문에 the more you learn, the more curious and expansive you become. 뭐냐면은 더 배우면 배울수록 와우 이것도 재밌겠네, 와우 이것도 재밌겠네, 와우 이런 것도 있었네. 그래서 experimentation with your knowledge. 그래서 다양한 방향으로 이거를 연결해 가지고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확장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링을 한다면은 컴퓨터 사이언스 봅시다. 코딩도 좋지만 코딩을 배우다 보니까 이거 안보에도 써줄 수 있겠네. 이거 통계 자료에도 써줄 수 있겠네. 이거는 AI에도 써줄 수 있겠네.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호기심과 지식을 얻고 그거에 대해서 더 알려고 실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건 뭐냐면은 이들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게 돼가지고 나 뭐가 좋지? 뭘 하면 좋을까? 이러한 호기심적인 탐구하는 흔적이 나와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한 길로 쭉 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바보예요. 왜냐면은 잘 모르니까 노력을 안 한 거잖아요. 근데 대학교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한 길로 가지 말고 그 한 길이 맞다는 거를 찾은 그 근거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래서 미국 대학교에서 강조하는 게 interdisciplinary approach를 강조하는 이유 자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비로소 그때 여러분들이 세부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리서치나 이런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런 이론적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적인 건 뭐냐면은 이런 이론들이 어떻게 현실에 적용되지? 그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나오겠죠. internship, real life problems, etc.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 주제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이 생기고 다시 한번 1로 돌아가요. 이 6번이 트리거가 되는 거고 다시 1부터 또 세부적으로 더 관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Y major essay라는 거는 이와 같이 이러한 6가지 단계가 필요하고요. 이러한 6가지 단계를 걸쳐야지만 비로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대학교에서 원하는 그러한 에세이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공과 관련된 활동도 이러한 내용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지만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맞춰야 된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은 내가 이번 여름에 뭐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나와요. If you're in level 1, do level 2. If you're in level 4, do level 5. 여기까지 5까지 왔다면 go back to level 1 again.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진화하는 그러한 유형의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성공적인 academic Y major essay를 작성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성공적으로 이런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학교에서는 이런 과정을 보고 싶어 해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뭘 했냐라는 것만을 본다면은 이런 에세이 쓰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력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요소들을 보고 싶어 하니까 요거를 염두에 두고 잘 이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실패 사례들. 1. 뭐냐면은 그냥 다 대회만 나가는 아이들. 본인은 어디에 있나요? 대회만 나가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I am obsessed with competition. 나는 어디에 들어가요? 대학교에서는 이걸 원하는데 대회? You're out. Number 2. Single big research based approach. 이런 애들 많죠.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여름방학 때 딱 리서치 하나 하는 거. Where are you? 어디에 있어요? You fail. Number 3. Only theory. 이게 좀 애매한데 이런 애들은 뭐냐면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페이퍼도 열심히 써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5번이 없어요. 5번.
5번이 없어요. 이 이론을 현실에다 적용시키는 거. 물론 여기까지 온 아이들은 그 1부터 4까지 온 아이들은 maybe you get into top 20 school, rank school 22, 15위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다른 학교는 좀 힘들 거예요. They do want you to bring this theory to reality. 현실로 갖고 오길 바라거든요. 또 실패 케이스는 뭐냐면은 no knowledge and internship research. 1, 2, 3 없고 4, 5만 계속 나타나요. 4, 5, 4, 5, 4, 5. 그러면 얘는 여기에 어떻게 왔을까요? 답은 뻔하지 않나요? 좋은 아빠나 좋은 엄마 둔 거죠. 안 그래요? 이와 같이 Y 메이저 에세이도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대학교에서는 이러한 6가지 요소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들 또한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요도 이 과정에 맞춰가지고 진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질문 타입 2는 뭐냐면은 contribution essay. 근데 contribution essay는 그 2가지 레벨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여를 했다. 많은 학교들이 이 질문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학교들이 이거를 물어보는데 이 질문은 일반적으로 2단계로 있어요. 레벨 1은 뭐냐면은 proof of contribution. 우리가 contribution essay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diversity도 될 수 있고 나의 uniqueness도 될 수 있고 나의 그 모든 게 다 될 수 있는데 그 되게 넓어요. 근데 이 contribution이 해당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academic contribution. 어차피 여러분들은 academic한 거는 퍼스널하게 돼 있잖아요, 벌써. 그래서 Y major 에세이에서는 당연히 academic한 거 쓰지만 기타 에세이에서 학업적인 거, 공부적인 거, 연구적인 거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겹치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그 외적으로, 그래서 academic 외적으로 너는 어떻게 우리 학교에 기여할 거니? 라는 그 질문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Students take an active role in improving their community, whether in their residential classes or throughout New York City. Their actions, small or large, work to positively impact the lives of others. Share one contribution that you have made to your family, school, friend group, or another community that surrounds you. 첫 번째 대학교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너가 얼마나 너가 어떻게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에 기여했니? 잠깐만요. Student taken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They take an active role in improving their community. 대학교들은 어떤 전제를 갖고 있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애들은 누구냐면은 성실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애들이란 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 전제 조건 중에서 그런데 그 중에서 너가 가장 내세울 만한 한계는 뭐니? 요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중에서가 아니라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제 조건은 active role in improving their community 이게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학원 말고 봉사나 아웃리치나 뭐 기타 활동을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많은 미국 상위 대학교들은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그 공동체에 참여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력서에는 그 기본적인 흔적으로 이러한 다이버시티와 컨트리뷰션적인 활동들이 10개 중에 한 3, 4개는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요. 기본. 오케이? 왜냐면은 대학교가 그렇게 기본을 깔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너가 어떻게 기여를 했니? 이러한 에세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원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2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다방면에서 우리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거는 일단 전제 조건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없다면은 다방면성이 없다면은 지금부터도 열심히 봉사하시고요. 학교 활동에 개입하고 그다음에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시간을 투자하고. 왜냐면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인재상이니까. 그리고 그 활동들 중에서 그래서 여러 개가 일단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 개가 있고 그 중에서 one contribution 하나. 근데 이것도 4가지 요건사항이 있습니다. 그 one contribution 어떻게 기여했는지. 왜냐면 다 똑같은 얘기 쓸 거 아니에요. 뭐 tutoring에 대해서 쓰고, mentoring에 대해서 쓰고, 뭐 international club에 대해서 쓰고, middle school volleyball coach에 대해서 쓰고,
뭐 그 뭐냐 푸드트럭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그 쉘터에 대해서 쓰고 뭐 오케스트라에 있는데 어디 가서 공연 뭐 한 학기에 한 번 한 거에 대해서 자랑하듯이 쓰고 다 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컨트리뷰션, 즉 대학교에서 원하는 컨트리뷰션이라는 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먼저 membership in a community. 그 우리가 어떤 공동체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가 어느 공동체 소속이라고 느끼기 위해서는, 잘 보세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국적을 부여받아요. 국적을 부여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우리한테는 가장 근본적이고 그 근본적인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더 국적보다 먼저 나오는 건 뭐냐면은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나한테는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컨트리뷰션 에세이를 쓰려면은 적어도 먼저 이 두 가지 요건, 다방면에서 컨트리뷰트 했다라는 흔적,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너가 내세우고 싶은 컨트리뷰션, 요 조건을 충족함에 있어서 네 가지 요건인데, 첫 번째는 duration, not position.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애가 낳았어요. 꼬맹이가 나가지고, 엄마, 나는 우리 집 내가 가장이 아닌 이상 그냥 엄마 아빠라고 안 부르고 내가 나중에 돈 벌면은 그냥 다시 돌아올게요. 이러면 얼마나 이상한 놈이야, 걔는. 근데 우리가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아이들이. 리더십이 없으면은 안 가요. 시간 낭비라 그러고. 여러분들이 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거지. 왜 꼭 포지션을 따져요? 그래서 첫 번째 requirement는 뭐냐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duration based membership in a community. 오케이? 시간 투자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단순히 시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active role. 여기서 있잖아요. takes an active role in improving. active라는 건 뭐냐면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더 발전시키고 싶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열정이 있으려면 먼저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advocacy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발견해가지고 계속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오케이? 그래서 솔직히 이 정도까지 와도 훌륭해요, 아이들이. 대부분은 여기도 충족을 못 하거든요. 멤버십이나 커뮤니티. 그냥 이게 무슨 그 버스권도 아니고 뭐 한 달치 뭐 헬스장 이용권도 아니고, 대학교 가는 건 평생 회원권이에요. 네? 1년 회원권이 아니라. 그러한 커밋먼트, 이게 없으면은 이 다음 것도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둘 조건, active role in improving the community 했을 때 이력서에서 내가 지금 이러한 거를 전제 조건이니까, 내가 우리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럼 뭔가 해야 되겠죠. 네, 단순히 봉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우리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그게 멤버십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있던 것만 가지고 계속 진행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적극적인 개선을 원하니까 이게 리더십이고 이게 컨트리뷰션이니까, 내가 그러면 이 공동체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지 해가지고 문제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은 beneficiary. Why there's contribution and what positive effect. 그래서 결과가 뭐였어요? 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contribution 에세이를 쓸 때 첫 번째 단계는 proof of contribution인데, 내가 기여했다 아니면 기여할 수 있다. 근데 그 근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 아까 말했듯이 미국 대학교, 상위 대학교에서는 적어도 아이들이 다방면에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발전에 시간을 투자한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을 충족 못하면 you're out. out이겠죠. 그리고 물어보는 건 뭐냐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 하나. 그러면 그 하나를 고를 때는 membership, problem identification, contribution, and positive effect, the beneficiary. 나한테 positive effect가 아니라 남들한테 어떤 긍정적인 요소를 미쳤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첫 단계가 지금 없다면은 이것부터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 질문을 물어보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질문을 물어봄에 있어서도 파생적으로 적어도 그 액티비티 안에서는 몇 가지는 보고 싶다라는 게
간접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했던 아이들이 비로소 나아가는 건 뭐냐? How will you positively affect the university community? 즉, 과거에 그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있죠. How will you contribute to 대학교 community? How your identity and perspective will help shape this community. 결국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fact죠. fact. 이력서에 나와 있는 fact.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할래? 이 질문이니까 제일 먼저 뭐한 proof of level 1. 아까 level 1이 뭐였어요? 다방면에서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조금 중요한 게 하나 정도 있다. 그걸 가지고 기여하는 거거든요. 이게 없다면 이걸 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펜은 이게 유펜 질문이거든요. 요거는. 그러면은 1번이 없다면은 유펜은 떨어지겠네. right? 이와 같이 그다음에 그 뭐 학교 이제 팩트 찾는 건데 이와 같이 커뮤니티 에세이도 두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봉사하는데 뭐 3시간, 4시간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름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위대학교에서 원하는 이 질문들 뒤에 숨어져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요소들은 나는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고민해보고 그 고민을 바탕으로 이제 비로소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 어떤 활동이 필요하지? 나는 질문을 던져야지. 그런 거 없이 또 어떤 활동을 해야지 질문 던지면은 미국 대학에서 원하는 그러한 인재상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서플리멘털 에세이에 동문서답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간단하게 그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 그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통해서가 아니지 서플리멘털 에세이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이게 어떻게 우리의 레즈메 빌딩이랑 관련이 돼 있는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지금 제가 이 주제를 오늘 삼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쓸까? What is a winning supplemental essay 해가지고 뭐 예시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아직 시기적으로 11학년들은 아직도 준비 단계에 있는 거고 아직도 원서 낼 때까지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10학년 아이들도 그 원서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 뭐 원서 내내는 이걸 제가 이걸 보진 않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은 그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 질문을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석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아이들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활동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대답하시고 그 대답을 통해 가지고 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계속 만족해 나가는 그러한 점진적이고 발전적이고 진화적인 아이의 그리고 노력하는 아이의 이력서를 그 다음에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진행했으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과 관련돼 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항상 저희 사무실이나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최대한 성실하게 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